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입술을 뜯고 손톱도 물어뜯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새 손이 입에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네. 사람을 자꾸 내리찍고 때리는 꿈이요. 자기 전에 무서운 걸 본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고요. 그 사람 관계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복잡한 생각들 깨끗하게 청소해드립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시간. 물음표. 자, 마음속 고민을 뿌리까지 그냥 진짜 쥐잡듯이 네. 다 뽑아버리는 시간입니다. 인간 호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인간 호미. 이 호미. 호미라는 네. 수식어는 처음 들어보시죠? 그렇네요, 진짜. 정말. 네. 여튼 뭐 오늘 간만에 제가 또 그리고 네. 이제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집에서. 네. 물음표. 물음표. 네. 절대로 어물 안 나게끔 네. 해서 오늘 같이 잘 말씀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그런 것까지 연습을 해주시고. 출근 때마다 했어요. 일주일마다. 계속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물음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자꾸 이렇게 상담을 하고. 네. 본의 아니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윤아 씨도 네. 사실은 통찰력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저요? 딱딱 찝어주는 게 있어서. 입만 살았어요. 아. 완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그냥 임기응변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또,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서로 칭찬하고 있네요. 네. 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네요. 네. 자, 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새 손이 입에 가 있다. 입술, 손톱, 물었던 저도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뜯는 버릇이 있어요. 손톱으로 뜯어요? 네. 손톱이 네. 좀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휘고 잘 까지고 이러거든요. 막 이걸 뜯고 앉아 있고 그러는데 그 불안 증세. 그렇죠. 결국은 이게 약간은 사실은 넓게 말하면 좀 끔찍한 단어지만 사실은 자해거든요. 그렇죠. 내 몸을 해하면 다 자해잖아요. 네. 되게 뭐 아주 피를 봐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입술을 물어뜯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안인데 결국 불안의 본질은 또 뭐냐? 결국은 내 마음의 앙금이란 말이에요. 네. 분노나 이런 건데 얘네들을 느끼는 게 너무 막 귀찮고 싫은 거죠. 버거우니까 다른 감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면 그나마 그 통증을 느끼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를 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또 누군가를 원망했다면 또 마음이 고운 분들은 그런 원망이 또 막 그 미안한 거예요. 또 스스로를 징벌하는 의미 되겠죠. 그래서 한 행동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손톱을 뜯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는 통증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뜯으면 아플걸. 그렇긴 해요. 좀 많이 뜯으면 아프긴 한데.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건 또 사실 뭐냐면은 결국 결벽 증상이랑 괴를 같이 하는 건데 결국은 내 마음에 뭔가 튀어나온 게 있다. 내 마음을 정리 못하는 거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손톱이나 뭐 옷을 바르게 한다든지 뭐 모자를 똑바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팔대에 가르마 탁 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약간 덩그러져야지 좋은 거죠. 그렇군요. 네. 하긴 저도 막 입술 뜯을 때 뜯으면 그 자리만 구멍이 나잖아요. 그렇죠. 옆에를 이렇게 같이 평평하게 메꾸려고 더 뜯다 보면은 결국 피날걸. 아니, 좀 아프긴 아파요. 그렇죠. 네. 전혀 평평해지지 않고. 그렇죠. 더러 울퉁불퉁해지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게 해소가 되는 건가요? 결국 모든 증상은 나름의 순기능이 있어요. 모든 증상은 게임 중독이니 뭐니 다 마찬가지. 모든 행동은 다 자신 마음을 나름의 불안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단 임기응변이라는 것. 그 순간만 일시적으로 좋아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단 더 건전한 쪽으로 권유를 해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제 운동 자체도 사실은 약간은 좀 고통스럽잖아요. 숨도 차고. 네네. 하지만 운동함으로써 더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음악도 마찬가지로 소음은 시끄럽지만 또 실제로 뇌 신경을 활발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든 자극 중에서 우리를 건강해 해주는 자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극이 있다. 그래서 건강한 자극 쪽으로 좀 유도하는 게 결국 우리의 어떤 목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꿈을 꿔요. 사람을 자꾸 내리찍고 때리는 꿈. 네, 자기 전에 무서운 걸 본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이니까요. 하셨는데 저도 요새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요. 좀 들어볼까요? 너무 액션이 많고요. 막 장소 이동이 엄청 심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꿈속에서
뭔가를 네. 위해서 달려간다든지 아니면 쫓긴다든지 네네. 그래서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한 곳에 갑자기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든지 뭐 그래서 또 다시 도피하고. 야, 그러니까 늘 막 두려움, 일단은 정서 불안이셔요. 근데 이게 의학적인 불안이 아니고, 의학적인 불안이 아니고, 자, 쫓기는 사람도 나지만 쫓는 자도 나예요.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 굉장히 본인 내면의 기준이 높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분 같은 경우로 갈게요. 네. 이분은 지금 막 누구를 뭐 내리 찍는다 뭐 이랬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그렇죠? 본인이 해하는. 네네. 그 공포 영화를 뭐 안 보는 분들이 특히 악몽을 많이 꿔요. 그러니까 뭐랄까 잔인한 거랑 친숙한 분들은 이론상 악몽을 안 꿉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론상 정말 막 연쇄살인마, 막 말만 들어 끔찍한 이런 분들은 악몽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 불공평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고울수록 어떤 징벌적인 의미 있기 때문에 처벌적인 의미 때문에 많이들 이제 꿀 수 있고요. 아까 같은 내용상 누구를 내리 찍는다. 이건 사실은 이런 분들은 관계 일상에서는 그렇게 못하나 무의식적으로는 관계를 다 일일이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 욕망이 있는 분들이 뭐 사람을 도구로 내리 찍는 이런 잔인한 말 그대로 누군가를 나의 손아귀에 두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무의식으로 반영된 거죠. 의식적으로는 전혀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식이 나온 겁니다. 예. 사실은 내가 참고 있다. 네. 널 통제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하지만, 꿈에서 넌 죽었다. 뭐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 식인데 그런 상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선악의 잣대로 비추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노이로제가 생기고 오히려 일상에서는 할 말도 못하고 막 쫓쫓하고 괜히 익명으로 댓글만 많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실제로 만나면 말 못해요. 악플러들 특히. 그래서 뭐냐면은 너무 모든 어떤 나 안의 어떤 감정들 이렇게 너무 막 편식하지 말고 제대로 뭔가 내가 이런 말씀 드려도 내가 나쁜 사람인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 이런 어떤 분노가 있었는데 이걸 내가 너무 분노를 나쁜 것으로 내가 치부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으로. 예,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엇나갈 수가 있는 거군요. 이봐요. 통찰력, 정리력, 이분법적 사고 나왔다 오늘. 아니에요. 네. 이분법적 사고 옛날에 배웠거든요. 겸손까지.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별밤 가족들의 고민을요. 그럼 좀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민은 광주 광산구에서 김현정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고민입니다. 누구도 아닌 매일 제 옆에서 숨쉬고 밥 먹고 방귀 뀌는 저의 신랑. 이 신랑이 신제품, 흔히 말하는 신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요. 와, 이거 좀 봐. 진짜 멋있다. 여보. 여기 휴대폰 디테일 살아있는 거 보이지? 완전 대박.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죠. 새 휴대폰을 사도 길어야 2달 정도 쓰고요. 새 제품이 나오면 바로 바꿔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다른 휴대폰을 들고 있길래 어머, 자기 휴대폰 바꿨어? 물었더니 실적 나서 다시 했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요. 휴대폰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몇 번을 고민하다 바꾸는데 우리 남편은 바꾸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노트북은 또 어떻고요? 산지 얼마나 됐다고? 뭐 이거 사양이 너무 떨어지네. 이번 거는 디자인 이상한가? 화면이 눈에 안 들어와. 자판이 좀 불편해. 손에 익지 않아. 이렇게 해서 또 바꾸죠. 전자제품이야 워낙 하루가 다르게 새 제품이 나오니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자전거나 다른 운동기구를 사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사고 또 삽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저랑 상의라도 하면 좋은데 매번 혼자 질러놓고 뒷정리를 시키네요. 갚아야 할 할부금은 쌓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늘 생활비가 부족해요. 좋은 걸 보고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이젠 제가 미치겠네요. 현철쌤, 우리 신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약물 치료라도 받아야 하나요? 약물 치료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뭐 이거 오해 소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약물 치료 받는다 해서 더 심각한 건 아니고요. 요즘은 다 이제 경증, 중증 다 관계없이 약물 치료랑 같이 가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근데 뭐 일단 말씀 들어봤는데 일단 그런 거죠. 얼리 어댑터라나 요즘에. 네네. 굉장히 이제 새로운 거, 신상품 많이 이제 막 찾는 분 많은데 남자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공감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특히 이제 왜 특히 핸드폰 같은 게 스마트폰 무슨 신상 나오면 막 줄 쫙 서잖아요. 보통 그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새로운 것만 실제로 근데 저희들이 이제 퀴즈를 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어떤 기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novelty seeking 그래서 NS라는 약자가 있거든요. 그런 약자인데 그거 지표가 높은 분일수록 굉장히 즉흥적이고 실증도 잘 내고 그리고 좌절을 못 견뎌요. 이런 분들은. 네, 그만큼 뭐냐면 이런 분들의 본질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것 추구하고 막 뭐지 뭐 이렇게 굉장히 멋진 사람 같지만 내면엔 늘 약간의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줘야지 자기를 달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부인분께서 자꾸 이 행동을 막 다그치시면 네. 더 사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더 많고요. 네. 이 부분은 약간 좀 오히려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이런 행동이 사실은 아이들이 왜 장난감 사달라는 거 있잖아요. 막 뭐 거기서기인데 하지만 아이들 눈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자신을 달래고 자신의 어떤 일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행동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부군이 남편분이 정말 조금 이렇게 이제 뭔가 자존감이 좀 튼튼하면은 이런 행동이 저절로 줄어요. 그래서 작전상 후퇴 비슷하게요. 네. 이제 뭐 부인분께서 약간 이렇게 좀 약간의 좀 아양도 떠시고 그래서 남편분의 길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이런 행동은 좀 무관심 이제 의도적으로 무관심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 근데 막 이렇게 기둥을 뽑아갖고 팔고 그러면 좀 네.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또 그 한계를 알아요 또. 아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요 정도면 맥시멈이다. 네. 이제 터지겠다. 더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 간을 보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구매 쪽은 안 갈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은 아니고 오히려 약간 늘 자신의 뭔가 약간 이 남편분은 뭔가 그렇게 보이려고 하진 않지만 뭔가 속으로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약간 초라함이 묻어있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인분께서 약간 속에서 뭔가 올라오더라도 참아주시고 네. 조금 보듬어주시는 센스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네. 피장파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집안 망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네네. 제가 아내 입장이라고 하면 노트북이 있는데 또 새로운 노트북을 샀어요. 그러면 원래 있는 노트북을 팔아버릴 것 같아요. 아, 누가요? 우리 부인분이 아니면 뭐. 네, 제가 만약 부인이라면 남편의 헌 노트북을 갖다 다 팔아버리고. 아, 그러면 도로 막 반항심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은 또 네. 새로운 것도 사지만 또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영역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입장 바꿔서 여성분들이 옷이랑 가방 많이 사잖아요. 네. 가방 사는 것 가지고 남자분들이 일일이 막 얘기는 생각해보세요. 남자 입장에서 다 그 가방이 그 가방인데 몇 백이나 하는데 그거를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저러노 이러거든요. 하지만 절대 현명한 남편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냥 놔두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그 수치를 계산해서 조절하죠. 네네. 네. 그래요. 네.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죠. 자존감 어떻게 올려줘야 돼요? 서방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약간 기만한 행동이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평소에 이분이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의외로 좀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이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의외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평소에 절대 그렇게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우준히 뭐 이렇게 이제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왜 정말 막 너무 막 이런 거를 닥달하지 마시고 약간 간간히 뭐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분이 남자가 정말 선물하기 싫지만 같이 뭐 신상을 좋아해 준다든지 이런 연기 비슷하게 적어도 그렇게라도 해줘도 남자분 좀 녹아요. 뭐 IT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서 네, 이런 게 새로 나왔더라. 그러니까 야 이거 좋겠다 이러면 약간 놀라실 거예요. 부인이 웬일이야 이러면서 약간 적응도 안 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하튼 뭔가 공감만 해줘도 오히려 녹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연 이면에 뭔가가 이 부인분과 남편분과의 불화도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연 올려놓은 거죠. 아마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조금은 이게 두 분 중에 여유 있는 분께서 약간 양보하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힘듭니다.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알면서도 뒤에서 뒷짐지고 지켜본다는 거는 참 힘든 그래서 일이에요. 이 연애라는 거는 이 사랑, 연애, 결혼 저는 결혼 항상 연애 연장선에 보는데 결국 연애라는 거는 이런저런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예. 1004님이 신청해 주신 엑소의 엑소 듣고 올게요.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3부 시작됐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과 물음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도 네. 계속해서 끊임없는 질문 네. 말씀드릴 건데 네. 우리 김현철 선생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역술인이 아니에요. 이게 네. 어디 가도 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시큰둥한데 나중엔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시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앞길은 어떻게 하죠?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물음표. 좋아요. 물음표 느낌표로 바꿔드리지만 좀 자기가 알아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알아서 바꾸도록 합시다. 저는 세미콜론 3개 점점점. 네. 미안합니다. 예. 두 번째 고민은요. 대구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28살 고시 준비 중인 여자 사람입니다. 쌤, 저는요 자꾸만 먹을 것에 집착해요. 정말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저녁 식탁에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딱 나오면 우와! 내가 좋아하는 새우튀김! 아빠가 먹기 전에 빨랑 먹어치워야겠어! 이렇게 다른 가족들보다 더 먹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과식을 하게 되고요. 엄마가 빵을 좋아해서 자주 사다 놓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빵이 보이면 저거 내가 좋아하는 초코빵인데 다른 식구들이 먹으면 어떡하지? 아이, 배는 안 고프지만 얼른 먹어야겠어. 초스피드로 입에 쑤셔 넣거나 아니면 한두 개를 몰래 집어다 제 방에 숨겨놓게 됩니다. 이런 저를 발견할 때마다 이 나이 먹고도 왜 이러나 싶기도 한데요. 이 이상한 버릇을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또 며칠 전엔 조카들이랑 놀다가 한 아이가 이모, 나 이 과자 먹어도 돼? 하면서 제가 먹으려고 사다 둔 과자를 집었거든요. 아, 당연히 줄 수 있는 건데 저도 모르게 안 돼.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줄게. 라면서 애들 안 보는 사이에 그 과자를 숨겨버리고 말았어요. 아,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고요. 혹시나 이런 제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너무 민망해요. 아, 그렇다고 제가 비만도 아니에요. 몸매 유지하려고 엄청 애쓰는 편이고 실제로도 표준 체중입니다. 어디서 들으니 감정이 화하면 폭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데 전 딱히 그렇지도 않거든요. 부모님의 관심이나 사랑 충분히 느끼고요. 남자친구가 있어서 외롭지도 않아요. 특별히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왜 자꾸 이런 별것도 아닌 빵 쪼가리 과자 나부랭이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렇죠? 저 요새 진짜 이러거든요. 네? 윤아 씨가요? 가만히 있으면 뭘 먹어요? 이거 본인이 보내준 건가요, 지금 이거는? 와, 진짜 미치겠어요. 저도 네. 그 조카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네요. 네. 처음에 제가 예상해 보고요. 네. 근데 윤아 씨는 방금 많이 먹는다고요? 네. 조금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어떤 본인부터 먼저. 네네. 누구한테 뺏길까봐 막 먹는 건 아닌데요. 네. 제 앞에 놓여진 음식은 일단 다 먹어야 되고요. 다 이제 해치워야지만 직성이? 네, 직성이 풀려요. 뭐 여러 명이 먹어도 네네. 좀 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일단 다 먹고요, 남긴 음식.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뭐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러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뭘 먹어요, 자꾸. 이거 딱 걸렸다. 어떻게요? 뭐예요? 불안하다. 이게 욕구 불만. 이건 불만이에요, 불만. 욕구 불만이요? 이거는 불안이 아니고 이건 불만이에요. 뭐지? 뭔가가 이게 불만이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항상 사람이 최초로 감각을 달래기 위해서 처음 사용했던 것이 바로 구강의 만족이거든요. 네. 아이가 젖을 빨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먹는 행위는 사실은 약간의 어떤 내 만족, 내 정서를 달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폭식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특히 야간 폭식, 지금 시간 특히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돌이켜보면은 뭔가가 그날에 해소가 안 되었던 특히 인간 관계에서 뭔가 불만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뭔가 윤아 씨가 뭔가 이게 식탐이라고 하죠. 네. 뭔가 많이 땡긴다는지 아니면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뭔가가 지금 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잘 안 풀리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체념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다행히도요. 이 먹는 감각 말고도 우리가 또 감각을 대체하면 돼요. 그래서 뭐 사우나나 네. 수영이나 이렇게 피부 미용이나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옮겨보시면 그래요? 음식보다는 돈이 약간 들 수 있겠지만 훨씬 나아요. 그래요? 예. 수영. 또 갑자기 또 수영 관계네요. 마사지나 운동선수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쪽인데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네.
이분은 저도 처음에 그쪽인 줄 알거든요. 네. 음식을 먹는다 했던데 근데 음식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시험 앞두고 그렇죠. 고시 준비생이니까 뭔가 지금 불안하신데 지금 먹는 걸 먹질 않고 오히려 이렇게 소위 말해서 키핑을 하시는 네. 분이잖아요. 이 사례는 좀 다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분은 불안이에요. 불안. 네. 시험 불안인데 뭐가 있냐면은 음식이 결국 엄마거든요. 그래 사실 이분이 조카가 달라 그래도 양보 못하고 애기처럼 내 걸 챙겼다 했잖아요. 이게 원초적인 기억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엄마를 갖고 싶은 거예요. 불안할 때 우리 항상 엄마를 찾잖아요. 이분은 사실은 음식이라고 쌓아놨지만 사실은 그게 음식이 아니고 네. 인형 같은 거야. 곰인형. 엄마의 향이 묻어있는 베개 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본질은 폭식증 아니고 네. 지금 정서 불안이고 뭔가 스스로를 달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가 안 되니까 그냥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게 음식이 되겠고 또 더 심한 분들은 뭐 이제 뭐 다른 기호식품이나 조금 폐에 좋지 않은 뭐 담배 같은 것도 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런 거가 창피할 게 아니고 그나마 폭식까지는 안 가서 좀 그나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분은 윤아 씨에 비하면. 네. 나 먹진 않으니까. 네. 아 부등호가 이쪽으로 기우는 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드시면 살찌잖아요. 아 미치겠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조언도 드려요. 뭐 약간 좀 큰 폭신폭신한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저는 그런 처방 난 적도 있어요. 예. 그런 것 좀 이렇게 침대에 두고 잘 때 끼고 자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실제로 애완동물 그런 분도 괜찮고 반려동물 미안합니다. 반려동물도 네. 좋지 않고 예. 불안하실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요. 네. 저희 집에 인형이 참 많은데 하나 보내드리고 싶네요. 근데 인형도 인형 나름인 것 같아요. 촉감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지만 해리 할로우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원숭이 실험했는데 철사 원숭이인데 이제 분유병이 있고요. 네. 한 원숭이는 털 되게 많은데 분유가 없었어요. 새끼 원숭이가 얼로 갈게요? 글쎄요. 결국은 털이 많고 분유가 없는 모형 원숭이를 봤어요. 그게 이제 접촉 안락이라고 해서 항상 포유류나 사람은 불안하면은 접촉으로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실험에서 봤듯이 먹는 것보다는 이 피부 전체의 감각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언 드렸던 것이 뭐 여러 가지 어떤 내 몸 전체를 담글 수 있는 거 어떤 그런 경험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반신욕 같은 것도 괜찮을까요? 좋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노래 듣고 오세요. 데이브레이크의 터치미. 데이브레이크의 터치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그렇게 송중기 씨가 군대로 떠나신 이후로 저 폭식증이 늘고요. 자꾸 술이 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의 여파가 이 온 국민의 정신 건강에 지금 문제를. 아, 그럼요. 아, 물론 건강하게 잘 지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아니, 그분은 건강하신데 지금 윤아 씨의 건강이 지금 좀 걱정돼요, 사실은. 저의 영혼을 바쳐서 그가 건강할 수 있다면. 난 안 될까? 전 안 될까? 네, 미안합니다. 세 번째 고민 도착했습니다. 지금 누구로 대체하시려고 익명으로 도착했는데요. K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회사에 가는 게 싫습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백수예요. 새벽 4시에 깨어있고 해 떴을 때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서 라면 먹고 뒹구는 백수입니다. 그런데요, 회사에 가는 게 싫어요. 다시 취직을 하고 회사에 다닌다는 게 왜 이렇게 겁이 날까요? 곱게 표현해서 겁이 나는 거고요. 이력서만 쓰려고 해도 머리 앞부분이 죄어들듯이 아프고 심장이 무거워지면서 20분 만에 가슴을 부여잡고 아, 아프다 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12시간이 채 안 되죠. 어쨌든 잠을 자고 나면 머리와 가슴 통증은 좋아집니다.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제 나이는 곧 30이 될 텐데 일을 시작한 게 20살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일을 했죠. 중요한 건 오래 다닌 회사 없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에 들어갔다가 급여 미지급으로 나오거나 탄탄한 회사에 들어갔다가 암세포 같은 사수 때문에 화병이 나서 관두거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가 파충류처럼 변했어요. 2년 동안 고생했죠. 그리고 물론 잘린 적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는데 1년 넘게 다닌 회사가 없었습니다. 집 구하느라 받은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휴대폰 할부도 내야 하고 쌀도 사고 애완동물 간식도 사야 되는데 어떻게든 일을 구하려고 해도 조직 생활을 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취직을 했을 때 성격 못났다 소리 못 들었고요. 일을 못한다 소리도 못 들었어요. 다만 야근 싫어합니다. 칼퇴 못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덕분에 한국적 조직 생활이랑 안 어울린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이력서는 쓰고 있지만 취직이 되더라도 걱정, 안 되더라도 걱정입니다. 취직도 안 했는데 웃기는 소리 같지만 회사에 가기가 싫습니다. 네, 정말 회사 가기 싫어요. 그죠? 받아요. 이 음악의 온이 되게 오래가네 진짜. 네. 예, 저까지 진짜 막 가슴이 여미네요. 늘 말씀드렸지만 부분을 전체로 본다. 그거 이제 트라우마의 성질인데 이분이 결국 뭐 10년 정도 뭐 여러 가지 다녔던 부분이 봐요. 뭐 가족 같은 분위기 제가 제일 싫은 말이에요. 회사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나? 이게 가족이 아닌데 자꾸 처음에 기대하잖아요, 사람이.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고 이런 상처를 몇 번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화병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회사 전체가 싫은 거죠, 뭐. 예. 네. 취직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뭔가 그냥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뭐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다 있지. 다 누구나 있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사는 건데. 그래요. 예. 벌써 취직 이력서도 안 넣으시고 전 야근이 싫고요. 뭐 칼퇴를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요. 네. 머리가 소기 막 이러고 계신데 지금. 그래서 저는 꼭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그럼 이분이 지금 자 증상부터 좀 편상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신체로 나타났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동양권에 되게 많아요. 중국이나 일본, 뭐 우리나라 특히 이런 부분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되게 약간 폄하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나약하다고 치부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몸으로 호소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갱년기 우울증이 보통 몸이 아픈 거고 애들 우울증도 학교 가기 싫은 걸로 배 아픈 걸로 되거든요. 또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뭔가 이게 막 내 기대대로 안 되고 좌절되면 유난히 속 잘 쓰리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내시경하면 이상 없어요. 네네. 이런 걸 신체학 현상이라 하고요. 되게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의 심리학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적개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와 의존심이 적절히 처리가 안 되면 그렇게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은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어디 갔더라? 어떤 프라하를 갔었는데, 거기는 제가 공항 입고 가려고 서 있었는데, 막 줄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직원분들이 일찍 칼퇴근해버려요. 진짜. 그런 나라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또 타당한 거예요, 또. 제가 볼 때는 뭔가가 비합리적인 거, 비상식적인 거, 이거 못 견디시는 분 같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좀 이해되는데, 꼭 취직을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 두 가지만, 그러니까 취직에 대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걸 내가 꼭 취직을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의구심,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모순되는 게 가치 있으면 노이로제 생겨 증상 생기는데 이분이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첫 스텝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직장 생활을 먼저 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프리랜서 비슷하게, 그죠? 그쪽으로 나갈지부터 이제는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0년 동안 해봤잖아요. 네.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니까 일단은 프리랜서나 아니면 요새 아주 유행하고 있는 1인 기업이나 뭔가 본인만의 일을 나가는 것도 옵션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게 참 직장에 안 맞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전 이것도 반대. 뭐냐면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거가 또 너무 모든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오히려 꼬여요. 네. 진짜. 차라리 아예 그냥 너무 이런 식이면은 조금 쉬자. 이미 많이 해봤으니까. 정말 몇 개월만 아예 쉬자고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한 석 달만 쉬면요. 본인이 근질해서 못 견디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네. 그리고 모든 옵션을 다 좀 생각하셔요. 너무 이렇게 지금 뭐 고시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또 어떤 분은 꼭 뭐 어떤 대기업이나 취직해야지 잘 되는 걸로. 그러니까 본인만의 성공과 실패 나눠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본인 스스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부모님의 가치관을 수용해서 괜히 스펙트럼이 좁아지진 않은지 한번 점검 좋겠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이효리의 유고걸. 이효리의 유고걸 네.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 지금 목이 나가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오가네요. 네. 다른 고민들 짧게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숙 님이요. 네. 이혼을 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네. 얼마 전 아들의 학교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왁자지껄 친구들과 웃고 장난치더라고요. 집에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들인데 아들과 가깝게 지낼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말을 건네는 게 좋을까요? 어머님이 미안하시구나. 어머님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이라는 단어 싫어하고요. 네. 절혼이라는 말 좋아하는데 네. 왜냐면 이혼이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어요. 네. 뭐 이혼 당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절혼. 우리가 결혼은 매절 결정했다니까 당연히 우리가 끈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결혼했다는 어떤 어머님들은 항상 자신의 죄책감, 내가 편하자고 이혼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한테 불안한 게 있어요. 근데 정말 봐요. 만약 아드님이 진짜 정서적 불안정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못 놀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잘 논다는 자체가 이미 클리어한다 뜻이에요. 되게 건강해요. 다만 어머님께서 괜히 지레 미안해서 내가 아들한테 뭘 잘해주고 싶은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드님은 사실은 뭐 이게 속된 말로 우리 무슨 애들은 아들들은 엄마한테 그렇게 막 딸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마마보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자친구들 힘들어요. 힘들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잘 크고 있으니까 네.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놔준다는 게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또 엄마 심정이에요. 또 예. 6549님. 네. 학생인데요.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문제만 몇 시간 동안 보고 있고 안 풀리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가 옵니다. 어떡하죠? 바로 답지 보셔야 됩니다. 진짜. 네. 네. 바로 답지를 찢어서 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도 뭐 이렇게 하나 꽂히면 네. 해결 안 보면 잠 못 자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뜻인데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오래 끌어서 뭔가 그 본질을 좀 지연시키고 싶은 무의식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럴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분도 마찬가지. 자, 문제가 안 풀리면 사실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스킵하고 접어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진도를 나가자니 또 그 다음이 또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에 좀 쉬고 하시는, 이분이 좀 지금 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쉬고 싶으면은 자꾸 같은 걸 반복하고, 이게 반복 강박이 변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좀 이렇게 스킵을 하시고 이 네. 공부의 요령인데 안 풀리면 먼저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 그다음 페이지 만약에 오늘은 챕터 1을 하고 다 내일은 챕터 2를 한다. 근데 오늘 못했다. 그럼 그다음 날에는 못한 걸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뛰어넘어서 챕터 2로 봐야 돼요. 이거는 공부의 요령이에요. 안 그러면 자꾸 좌절감 때문에 자꾸 본인 테스트하느라고 더 늦어지는 거죠. 네, 윤아 씨도 혹시나 뭔가 이제 프로젝트가 왔는데 자꾸 이제 뱅뱅 돈다. 네. 그러면은 나 이 프로젝트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 3일째 노래 한 곡을 찾으려고 지금 네. 전 세계 사이트를 다 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접어두시고 넘어가십시오. 일단은 북막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네. 문제가 많네요. 제가 먼저 하자가 아니 하자 아니고 누구나 겪는 건데.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0264님. 네. 저희 집사람은 동물이 철조망에 갇혀 있거나 누군가 네.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장면이 TV에 나오는 걸 보면 본인이 너무 답답해요. 네. 감정이입이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건 다분히 건강하신 거죠, 사실은. 오히려 저는 메마른 분을 좀 싫어해요. 네. 사실은 이분이 맞아요. 당연히 슬픈 거죠. 당연히 울어야 돼요. 너무 슬픈 건데, 우린 항상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경외하고, 그죠? 항상 재밌는 거, 웃기는 것만 봐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비인간적인 것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꾸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더 건강하다 좋습니다. 네. 5002님, 남들이 제 물건에 손을 대는 게 싫어요. 책을 읽고 있을 때, 이 책 뭐야? 나도 볼게! 이러면서 만지는 것도 싫고, 휴대폰 놔두고 있을 때 전화 가서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싫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왜 이런 걸까요? 아니, 휴대폰 놔두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서 누가 갖다 주는
근데 저도 사실 남자친구랑 이런 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네. 그냥 갖다 준 건데, 네. 뭘 보지 않았냐, 이거 갖고 뭐 했냐, 부터 시작해서 의심병이 나가지고, 그냥 완전 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 도대체 저도 궁금하네요. 만약에 핸드폰이면 그럴 수 있겠고, 그죠? 네. 네. 결국에는 이런 분들은 약간 편집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피해의식,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결국은 이런 분들은 나도 터치 안 할게, 너 터치 이런 일종의 좀 그런 좀 규약을 맺고 싶어 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왔을 때 이거를 친밀감으로 느끼지 않고 침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거거든요. 이런 분들 하면 되게 개인주의라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게 이분이 그렇다고 나쁜 건 절대 아니고, 다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해야 되나? 신뢰가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50땡땡님은 친구가 공주병이에요. 날씬한 건 알겠는데 예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지적을 해요. 머리숱이 왜 이렇게 적었어? 옷이 그게 뭐야?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이러는 이유가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신상을 샀어요, 오늘. 그죠? 샀는데 그 신상 그거 어제 어디 보니까 50% 세일하던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괜히 딴지 걸고 사람을 막 그냥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고 마는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공주병인 착취적인 인격인데 공주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되게 막 민감한 공주병이 있고요. 막 정말 공주같이 막 정말 유리멘탈 있고, 또 한 분들은 막무가내식에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막 정말 아나무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점을 마구 핥혀서 자신이 우월해지는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옆에 있으면 정말 짜증나요. 싫죠. 정말 싫고, 그래서 이런 분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야 돼요, 만날 때. 이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변화가 안 내가 상처받지 말 걸 생각해라. 변화가 잘 안 되고 아예 이런 몇 가지 멘트 예상해서 가야 되고, 네. 만날 때 혹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욱하지 마시고 이 유도의 기술처럼 이렇게 막 받아치는 거 있잖아요. 네.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야 그래 너는 되게 머리숱 많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한테 너 되게 눈이 작다 이러면은 야 너 눈 되게 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마다치는 여유. 물론 속에서 막 올라와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만나야 돼요. 하지만 꼭 만나야 되면은 누가 이렇게 막 이런 나를 좀 비방한다 그러면 야, 그럼 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조금 민망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 사람도 그걸 더 이상 착취할 어떤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도 허심탄회하게 공주병을 내놓을 수 있어요. 자꾸 칭찬을 해주고. 칭찬보다도 그냥 이 사람 말을 그냥 들어주는 거죠. 내가 너무 맞받아치지 않고 그냥 야, 저가 또 키 작잖아. 그럼 키 작다 그러면 야, 넌 키 크고 좋겠다. 이러면 약간 좀 애틋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럼 또 미안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이런 분들은 또, 좀 민망하니까, 다르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재밌는 기술이네요. 네. 7450님, 저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면접 볼 때 눈물 보이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참, 어떡해. 그죠? 저는 눈물을 보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면접을 왜 꼭 그렇게 로봇처럼 봐야 돼요? 네. 그죠? 좀 이렇게 약간 좀, 정서적으로 웃어 꼭 저는 항상 그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늘 웃는 거는 마치 설탕이 달다고 설탕만 먹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결국 그거는 당뇨병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우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죠. 윤아 씨는 어떻게 잘 우십니까?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그런 편이에요. 감정 표현을 잘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항상 희노애락은 늘 우리 어느 하나 뺄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존중해줘야 될 것 같고 울면은 면접관 중에 누구 한 분이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왜 우냐고.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엄마.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너무 했고. 아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부모님이 생각나서 눈물 납니다. 그럼 얘기가 있겠죠. 면접관님이 왜 생각나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해드린 건 없고 미안하다. 이래버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 지극한 효심이 또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저는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왔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낫는 그렇죠. 거죠. 네. 진실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요. 네. 이렇게 또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고민 여기까지입니다. 꽤 많은 고민들을 해소해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좀 미안합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아유, 예. 네. 제가 보기엔 목 컨디션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더 하실 수 있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다음 주에도 풀어드릴 거니까요. 별밤 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물음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으로도 남겨주실 수 있어요. 네. 네, 비밀 게시판이니까 볼 걱정 저희 제작진만 봅니다. 자, 김현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